사실 뭐 은행하면 그래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네. 어떤 상품이 설계되면은 이게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상품 그렇습니다. 판매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절차를 따르는 은행이 없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년간 예. 이 상품 말씀하신 상품 선정위원회거든요. 상품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 상품이 내가 파는 수 있는 적합한 상품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네네. 그 선정위원회인데 이 선정위원회가 뭐 300건 중에 뭐 2건을 심사하고 나머지 뭐 99.5%는 네. 전혀 이 검증을 안 했다는 거죠. 두 은행이 3년 동안을 살펴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은행은 이러한 제도를 그냥 장식적으로 두고 운용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또 부실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뭐 내부가 안 되면 외부에서라도 뭔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설명을 좀 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네네. 과연 그러면 금융당국은 뭐 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책임은 사실은 뭐 불안전 판매가 됐든 사기적 판매가 됐든 이 판매의 은행의 책임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죠. 그 은행의 책임 이전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무방비하게 또 무질서하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금융당국의 어떤 제도 시스템 뭐 또 감시 감독 또 항시적인 어떤 모니터링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이런 거죠. 사모펀드로 해서 쪼개기 팔기라든지 기한을 쪼개서 판다든지 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품 선정위원회가 뭐 100건 중에 한 건도 심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평소에 금융당국이 은행을 감사하면서 당연히 적발 사항인데 이런 것조차 적발을 안 하고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거 이런 것들은 금융당국의 어떤 책임이 아닐 수 없고 책임을 물어야 될 또 상황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민사로 할 게 아니라 예전에 키코 사태처럼 이제 형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줄곧 주장해 온 게 이제 사기적인 판매이기 때문에 예. 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 네. 그래서 계약 자체를 취소해서 이 거래가 무효가 돼서 네. 이거 원상 100%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100%다 사람이 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그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도 이번에 사기로 해서 소송을 지금 현재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예. 또 어제는 또 저 담당자들 예. 은행의 은행장을 비롯해서 임원과 PB를 상대로 해서 또 형사 고발도 제가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민사와 형사가 이제 같이 진행 진행될 중이군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빨리 좀 법적으로 좀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네네. 지난 그 키코 사태를 좀 보면 네네. 이 개인 정보, 개인 투자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 현행법에 좀 막혀서 네네.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그렇게 막히진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장 아쉬운 점이 중간 그 대책 발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러면 소비자 현재 입장에서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서류를 어떻게 제공해야 된다든지 또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또 피해자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피해자 관점에서 안내해 주는 건 하나도 없이 네네. 단순히 자기네들이 서류상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자 책임 비율이라든지 은행의 책임 비율을 네. 산정해서 그것을 분쟁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소비자 지금 어떤 그 피해자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금의 조치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제대로 징구를 받을 수 있다든지 자기의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것이 우선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네. 이제 금감원이 어제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고,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궁금하게 되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금감원이 은행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분쟁 조정이 지금 한 150억 건 정도 신청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이제 분쟁 조정을 한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한 뭐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 정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큰 기준의 틀이 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제 뭐 제도를 운영을 제대로 부실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판매를 너무 강압적으로 했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CEO의 문제점이라든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금감원, 금융당국의 제재도 있겠지만 예. 아마도 이 부분을 자기네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큰 어떤 그 처벌의 어떤 그 물꼬를 검찰로 넘길 그 어떤 그런 소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자기네들을 미루고 그 수사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해서 검찰에 또 형사적인 그런 것들을 그쪽에다가 미룬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크게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발표한 건 이제 중간 조사 결과고 아까 불안전 판매 뭐 790건 같은 네, 경우는 서류상에서 나온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거래소는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서류상의 그 조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제 상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네. 서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그냥 조달이 종이로만 되도록 보고 뭐 이런 거네요. 서류만 보고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순서가 어긋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 관점, 지금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그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소 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아까 국정감사의 어떤 면피용이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정감사 때 이것마저 안 해놓으면 네. 그동안 뭐 뭐 했냐, 했냐. 이런 그렇죠. 비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간 발표를 했는데 지금 계속 조사 중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국감 10월 달은 어떤 약간의 어떤 지연 네. 그런 전략이 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